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제가 이번 파트에선 장소 이동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맵 객체에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고 여기다가 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문 같은 거 하나 대충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파란색이 정면을 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컬라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박스 컬라이더. 이 컬라이더에 마우스 커서가 닿으면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크기도 좀 조절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의 태그를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몇 개 추가시켜 줄게요. 저희가 만들었던 스크립트 있죠? 여기에 인터랙션이 있었습니다. 인터랙션 타입, 이거를 드래그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isDoor 만들기만 했었죠? 얘를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상호작용 이름은 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했고 한번 커서를 문에다가 가져다 대볼게요. 됐더니 상호작용 가능하다고 되고 있죠? 좌클릭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떴죠? 당연히 얘는 대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뜬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한 객체가 문이다. 그럴 때는 장소 이동을 시켜야 돼요. 대화 시스템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스크립트 새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인터랙션 폴더에다가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름을 인터랙션 도어라고 짓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변수 써줄게요. serialize field, string, scene name을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장소 이동할 때 어느 씬으로 넘어가게 할지 그걸 정해주는 변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serialize field, string, location name. 이 녀석의 역할은 만약에 복도 씬으로 넘어간다. 근데 복도에 또 여러 장소가 있겠죠? 특정 문 앞. 그거를 이제 명시해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스타트랑 업데이트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고 씬 정보와 로케이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public string get scene name. scene name을 리턴 시키는 겁니다. return scene name. 그리고 public string get location name. 이 녀석도 리턴 시켜줍시다. location name을. 이 상태로 세이브한 다음에 다시 유니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도어 객체 안에다가 저희가 만든 스크립트 넣어 줄게요. scene name. 아직 저희가 씬을 만들지 않았지만 컬리더라고 지어주겠습니다. 복도가 되겠죠? 복도로 나가는 씬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네임, 저는 이제 클래스 1-1 to 컬리더 라고 지어줄게요. 1학년 1반에서 복도로 나간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컨트롤러 폴더에 있는 인터랙션 컨트롤러 이 스크립트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인터랙션 컨트롤러 여기서 쭉 아래로 내리면 웨이트 컬리션이 있었습니다. 잠깐 대기했다가 대화 시스템을 발동시키는 부분이죠. 이제 항상 대화 시스템을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장소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건 분기를 통해서 나눠주겠습니다. 먼저 if 부딪힌 대상 hit info transform에 붙어있는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get component.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스크립트 interaction 타입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여기에 is 오브젝트랑 door가 있었을 거예요. 먼저 부딪힌 상호작용한 대상이 오브젝트다. 그럼 반드시 대화 시스템을 가동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가 조금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따로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void dialog call 넘어오는 파라미터로 interaction event p event 여기다가 잘라서 다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t 이벤트를 p 이벤트로 바꿔줄게요. 파라미터 값으로 대체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이얼로그 콜을 여기다가 호출시켜 줍시다. 그리고 t 이벤트를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돼요. 이러면 이제 조금 더 구분이 명확해졌어요. 이제 else 조건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호작용을 한 대상이 캐릭터나 사물이 아닌 도어다. 그럼 else 조건에 걸리게 되겠죠. 이때는 transfer call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시키게 만들어 줄게요. 자, 만들어 줍시다. void transfer call.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디버깅을 해볼 겁니다. string t scene name 그리고 여기다가 부딪힌 대상 hit info transform에 get component를 해줍시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스크립트 interaction door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get scene name 함수를 호출시켜 줍시다. 자, 이렇게 되면 scene 이름이 여기 변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디버그 log t scene name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문이랑 상호작용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대화 시스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디버그가 떴죠?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씬 이름이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장소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그러려면 그 장소 이동될 맵이 완성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녹화를 잠깐 끊고 맵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도 맵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복도 하나 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름은 컬리더라고 지어줬어요. 클래스 1-1에서 이제 컬리더 씬으로 이동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스크립트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매니저 폴더에서 새로운 시잡 스크립트 트랜스퍼 매니저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필요없는 대자 함수를 지어줄게요. 대신에 함수 만들어 주겠습니다. 퍼블릭 i 누머레이터 저희는 이제 코르틴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트랜스퍼 넘어오는 파라미터로 맵 이름과 로케이션 이름 두 개를 받아올게요. 스트링 p scene name 그리고 스트링 p location name 두 개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임시로 return null 한 프레임 대기시킬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씬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씬 매니지먼트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려면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야 됩니다. using Unity 엔진에 씬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씬 매니저 여기에 로드 씬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p 씬 네임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랜스퍼 매니저에 있는 트랜스퍼 코르틴을 호출시켜 줘야겠죠. 인터랙션 컨트롤러로 돌아와서 호출시켜 줍시다. 자, 디버그 대신에 찾아줍시다. find object of type 트랜스퍼 매니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함수 트랜스퍼 에다가 tScene name과 location name도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location name 그리고 끝에 get location name 함수를 호출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온 location name 파라미터로 넘겨줄게요. 그리고 나서 트랜스퍼는 이제 코르틴이었죠. 코르틴 실행시키는 문법 스타트 코르틴을 여기다가 써줍시다. 자, 유니티로 돌아왔으면 클래스 1-1 씬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서 매니저 객체 클릭한 다음에 저희가 만든 스크립트 넣어줄게요. 트랜스퍼 매니저 그리고 나서 파일 메뉴에 있는 빌드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만든 씬을 두 개 넣어줄게요. 씬 폴더에 있는 클래스 1-1 그리고 컬리더 씬 넣어줍니다. 그리고 닫은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씬은 지금 클래스 1-1이에요. 이 상태에서 문과 상호작용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씬 탭 그랬더니 교실 씬에서 복도 씬으로 자연스럽게 씬이 전환이 되었죠. 그런데 게임 탭으로 보니까 아까 교실에 있던 그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된 게 플레이어가 씬 이동하면서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플레이어 안에 카메라를 넣어뒀었죠. 그 카메라도 같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찍을 카메라가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플레이어가 씬 넘어갈 때 파괴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잠깐 돌아갈게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이 녀석을 싱글턴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public static 자기 자신을 인스턴스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void awake 시작과 동시에 if 인스턴스가 널 값이다. 그럴 경우에 인스턴스에 자기 자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don't destroy on load 이 녀석을 호출시켜 줄게요. 게임 오브젝트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지 말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 모두 파괴시켜버려요. destroy 게임 오브젝트 이러면은 다른 씬 갔다가 다시 원래 씬으로 돌아오면 두 개가 중복해서 생기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싱글턴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전부 세이브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시켜 보았고 플레이어 객체도 Don't Destroy on Load에 올라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을 조사해 볼게요. 조사했더니 씬 전환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은 문제점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좀 여러 개 보이고 있어요. 너무 뚝뚝 끊기듯 씬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아니라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되면서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리고 UI도 전부 다 사라져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저문에서 나왔는데 시작 위치가 스폰 위치가 엉뚱한 위치에서 스폰되었죠. 저희가 의도한 대로는 플레이어가 문 방금 나온 것처럼 문 앞에서 스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천천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KD였습니다. 감사합니다.